아파트는 한국의 도시, 특히 서울에서 가장 익숙한 풍경 중 하나다. 과거에는 아파트촌이 밀집된 지역과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이 나뉘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기존의 주택가를 허물고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짓는 뉴타운 재개발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고 도로나 공원 등을 정비하여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논리에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재개발 과정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든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분쟁이 있어 왔다.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고 철거를 하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공사 기간 동안 이사를 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세입자나 저소득층은 대부분 집세가 더 저렴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된다. 또한 재개발이 되더라도 분양가가 매우 높아 집을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들도 거의 대다수는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삼선 5구역은 한성대학교 바로 앞 주택가 위주로 되어 있는 구역이다. 이곳에는 대학생들이 자취나 하숙을 하는 다세대 주택이 많고 그러한 집주인들은 주로 학생들의 월세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인 경우가 많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식당들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미용실, 술집 등이 간간히 보이는 젊은 층과 노년층의 문화가 어우러진 풍경이다. 삼선 5구역의 재개발이 추진된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다. 처음 조합 설립 추진위가 만들어진 게 2005년이고 2009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다음 해인 2010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하지만 그 이후 재개발의 진행 속도는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 삼선동의 다른 구역들은 재개발이 해제되거나 주거 재생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작년 2016년 8월에 삼선동 5구역 재개발 사업인가 총회가 통과되면서 롯데건설로 시공사가 선정되고 최근에는 분양 설명회가 이어지면서 이 지역의 재개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과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재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잘 알고 있을까?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세입자라 재개발되면 우린 또 다른 데로 또 찾아가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재개발이 된다 하는 건 알고 있지. 아는데 뭐 언제 뭐 어떻게 된다는 그건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뭐 밤날 뭐 내년에 된다, 뭐 언제 된다, 뭐 그 말만 있지. 우리 처음 여기 올 때부터 그런 게 여태 그랬는데 뭐. 입주하기 전에 부동산에 가서 이제 그런 제가 너무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거기 재개발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빨리 나가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정말 간단하게 들었어요. 근데 뭐 언제 되는지도 몰랐고 그분들도 잘 몰랐어서 그냥 저는 오기로 결정을 했죠. 언제 어떻게 뭐 저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잘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여쭤봐도
실제 있는 분들도 저에게 얘기를 잘 못 해주시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재개발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쉽게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뭐 되게 오래 전부터 재개발 얘기는 있었는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도 뭐 들어왔는데 지금 요즘 막 조사하시고 그러셔서 이 재개발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갈피를 못 찾겠더라고요. 삽시행 인가까지 났고 여기서 가래청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큰애 태어날 때 분양, 그러니까 재개발한다고 오고 지금 애가 14살이니까 14년 정도 된 거죠. 구청에서는 뭐 지금 뭐 분양이 되냐 안 되냐는 떠나갔고 그 70%가 넘었으니까 분양 신청서를 받을 거냐 아니면은 뭐 돈으로 받을 거냐라고 선택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전 세입자인데 세입자가 저희 애가 지금 14살이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조사를 하고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아무 조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세입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내가 89세야. 이게 내가 어디 이사를 가겠어. 곡괭이가 이만한 걸 요만해도록 내가 파고 이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늙어갖고 죽게 되는데 이사를 가라면 어떡하고 내가 어딜 가고. 어떤 사람은 복덕방에다가 뭐 어떻게 해갖고 뭐 집을 팔겠다고 다 내놓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한 평에 1,500씩 해서 다 집을 판다는 사람도 있고, 이자 그 뚱뚱한 아주머니는 난 죽어도 안 판다고. 안 팔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왜 남의 집을 갖다가 사줬냐, 이걸 만들어줬냐, 왜 남의 집을 값없이 막 헐라고 그러냐고. 내 집을 왜 가지고 마음대로 흔드냐고. 이게 민주주의냐고.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확답이 나온 게 전혀 없으니까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주변 어떤 분은 50%만 됐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내년에 올 상반기나 내년 초에 이사 가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시기라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뭐가 결정난 게 없어서. 다들 반대하세요. 그러니까 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파트에서 세 받고 하시기가 없어. 자기 집 있으신 분들은 다 반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찬성하는 분은 못 봤어요, 제가. 손님들 나이 드신 분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더 장사하고 싶은 마음에 네, 반대하는 입장이고, 여기 주인집 아저씨도 반대쪽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데 좀 모르겠어요. 못 빼가지고 거의 저희 손님들은 반대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주민들은 이렇게 현재의 재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재개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분양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집 보고 가는 것도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밖에서 실제 보고 가고 지금 마음대로 그래요. 나는 솔직히 반대긴 반대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분양 신청하긴 했는데 진짜 불만이요. 우리는 뭐 지어가지고 88년도 지어도 우리 아저씨가 꼼꼼히 잘 하니까 살기는 세상 편해요. 근데 뭐 이거 이렇게 재개발 해가 가고 나면은 뭐 돈이 없어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 돈 차이가 많이 나나요? 들어가야 되는 그 아파트. 그럼요. 네. 여기는 오래돼가 비싸요. 이게 그 일반 분양가가 1,870이고 우리가 1,650이거든요. 조합원이. 근데 이게 지을 때도 뭐 들어간다 또 더 안 받겠어요. 원할 뻔짜지. 그러니까 얘 엄청 비싼 거야. 내 살기 한 2천만 원 될 것 같아. 좋다 해. 저 적당히 낼 금액만 들어가면 비싸지 않고 많이 달래지만 않으면 괜찮죠. 왜냐하면 어차피 참 뭐 팔고 가든 뭐 하고 가든 간에 그런 결단감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항상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만 너무 많이 달래는 것 같아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런 아직 몰라. 우리가 닥쳐봐야 알지. 아직까지도 몰라. 얼마 달랬지 몰라. 아니 근데 먼저 책자에 나온 거 보면은 꽤 비싸더라고. 그리고 얼마 들어간다는 것도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고선 자꾸 도장을 찍어달라니까 그 신청을 하라니까 그게 문제도 됐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들어가서
물론 여유로 또 들어갈 돈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계획상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영부영하고 처음에는 2천만 원, 5천만 원만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다니까요, 먼저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게 아닌가? 네, 와서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또 거짓말인 거야. 그 전에 어디 아가씨들이 도장 찍으러 다닐 때 그랬다니까. 엄마 2천만 원 아니면 많은 5천만 원만 내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해요. 분양금만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네. 조합에서. 그러면 재산평가는 얼마가 될지를 모르고 분양금은 1630만 나와 있고 그렇다면 나중에 분양금이 잘못됐을 경우는 새빵살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궁금하죠. 그걸 확실히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1구역에서는 그래 안 했거든요. 다 알려줬고요. 아, 근데 1구역은 구청에서 바뀌었대요. 1구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알려줬죠, 미리. 알려주고 네, 알려주고 분양 신청을 받고. 분양은 730이다. 조합은 분양은 740, 일반 분양은 900원 받아.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알아듣고 내가 맞춰서 몇 평짜리 가면 되고 맞겠구나. 근데 그냥 재산평가를 해주니까. 근데 이거는 안 하니까 구청에 가서도 법이 바뀌었다고 안 해준단 말이에요. 종전평가, 자산평가가 나온 상태에서 내 재산이 얼마인지를 안 상태에서 이 정도면 내가 25평에 들어가겠다 혹은 35평에 들어가겠다 아니면 나중에 뭐 현금 청산을 하겠다 라고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그 모인 상태 분들도 그냥 깜깜이라고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러니까 투표로 지금 뭐 대선이 코앞인데 투표로 예를 들자면 1번 기호에 누가 나왔는지 2번 기호에 누가 나왔는지 3번 기호에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좋아하는 숫자 찍으세요 이거하고 비슷하다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에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사람들이 물었는데 하나도 모른다고 안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그거를 두 분 다 사람들이 다 그게 궁금하지요. 두 번을 가셨어요? 그럼요. 두 분 다 궁금한데 다 물어보는 게 주로 그런 거 물어보더만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안 가르쳐. 6월달쯤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게 돈이 만약 내 생각인데 분양가를 이제 알아주면은 이게 돈이 적으면은 다시 신청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응? 그거 물어보고 찍어야지. 안 할까봐 안 할까봐 그걸 안 알려준 것 같아. 무조건 하고 분양 신청부터 받고 보자 이 식인 것 같아. 내 생각은. 저희가 팩스로 보낸 공문 받아보셨어요? 무슨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저희가 그 월요일 날 주민들이 제기하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이나 의혹에 대해 취재팀은 조합 측에게 물어보려 했으나 조합 측은 취재를 거부했다. 그거는 제가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고 공무원 버렸는데. 촬영을 거부하시면은 조합의 입장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하세요. 돌 들어가서 안 좋으실 수 아니 안 좋으시죠 하세요 그러면. 안 좋으시면 뭐. 근데 왜 거부하시는 겁니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거부. 촬영하지 마세요. 아니 아저씨들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저희는 여기 지금 삼선동하고 서목동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삼선나우 미디어 팀인데 이건 잠시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통화하는데 통화하는 걸 인터뷰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런데 저희가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어. 하지 마. 얘기하지 마라. 지금 촬영을 거부하시는 거죠. 공식적으로. 아무 얘기하지 마라.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성북구청에서는 삼선 5구역 재개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사실은 이게 이제 조합원 개개인분들이 조합이 결성이 돼서 그분들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당사자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인으로 가셨을 때는 이제 같이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이제 요청을 하시는 민원이 감정평가 금액을 왜 안 알려주고 분양 신청을 받느냐 그 민원이 지금 현재로는 사실 제일 많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조합원 분양을 얼마나 신청하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또 달라지고 사업 계획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갖고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크게 봐서는 세부적으로 법적 기준에서는 이제 감정평가라는 거는 사업 시행과 고시가 나면 그때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분양 신청은 이제 그 시공자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면 그때 기준으로 해서 60일
이내에 반드시 분양 신청 공고를 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그 법 규정에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아니라 그때 맞춰갖고 해야만 한다라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건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시행은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보통 이 재개발이 한 10년에 걸쳐서 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동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작년에 사업인가 받았고, 그다음에 시공자도 선정했고, 감정평가 착수했고, 조합원 분양 신청했고,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은 현재 3선 5구역의 재개발 과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저 집에 할머니도 지금 병이 나가지고 이사 가라 그러더래. 반대해서 저기 찬송하는 놈들이.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3선 5구역 재개발에 의해 자신들에게 다가올 많은 피해들을 걱정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3선 5구역 비상대책이 내 집 지킴이를 찾아가 보았다. 분양을 하려고 재개발이 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가 내 재산 평가를 얼마 정도 받고 거기에 자금 계획을 맞춰가지고 분양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종전 자산의 그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모든 용역과 관련된 그 책정된 금액, 그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 말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서명결의서 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찬성하지 않으면 불이익, 손해본다, 큰일 난다. 투명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런 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정보가 공개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 동의를 주민 쪽에서는 조합 쪽에서는 그걸 동의를 알려주고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다 숨기고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피해 입는 사람들 어디 가서 하셔요. 주민들의 이러한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3선 5구역 재개발은 계속 진행 중이다. 3선 나우 취재팀은 다음 편에서 지금까지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을 심도 깊게 분석해보고 해결책과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